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 54분, 코스피 200 지수. 자, 1.28% 내려서 324.48입니다. 분기봉은 전봉 종가 부근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접근. 335에서는 이제 내려왔고, 전봉 종가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322.03 위에 있으면 아직도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상승 영역에 있습니다. 국내 지수가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 대비해서 저평가가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기봉 꺼내 보시고요.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분기봉 종가보다 높게 있는지 낮게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분기봉 대비 종가를 보시면 지금이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닐 겁니다. 필반이나 나스닥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어요. 필반이나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는 현재 국내 증시는 고평가입니다. 월봉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거래량 늘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제 늘고 나서 위로 가면 계속 위로 가는 건데, 어쨌든 이제 윗꼬리 달았잖아요. 계속 이제 3거래일 남았으니까 3거래일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끝나는지. 종가가 322.03보다 낮아지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버스에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증시 상승에 위험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8월달 봉이랑 거의 비슷해요. 작년 8월달 봉이랑 거의 비슷하다. 근데 작년 8월달 봉 다음에 장대 봉 나왔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주봉은 하단선 아래로 지금 깊이 팠어요. 하단선 아래로 깊이 팠기 때문에 저는 하단선 아래에서는 하방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방으로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고민해야 되느냐? 금요일날 종가가 322.03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것만 보셔야 돼요. 들어갈 틈은 없다. 매수자는 고민해 보세요. 매수자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매도자는 고민할 게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신규는 없다는 거죠. 자, 이격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격을 완전히 벗어나서 326.25? 여기까지는 이제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거고, 아래로는 뭐 내려가면 여기까지 가능하죠. 316.63? 이 정도까지도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다. 지금은 이제 이격을 벗어났으니까 낙폭 과대라고 봐야죠. 지금 상태는 낙폭 과대다. 뭐 떨어진 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봤을 땐 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5거래일 동안 뭐 거의 윗꼬리도 없이 올렸는데, 그죠? 뭐 하루 정도 이렇게 한다고 뭐 문제 되겠어요? 네, 차트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봐야죠. 지금은 증시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월봉을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월봉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월봉이 전봉 대비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건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봉, 주봉이 내리기에 그렇게 수월한 여건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이유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월봉을 어떻게 할 거냐, 월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 이슈에 일봉이나 주봉이 이제 간섭하는 거를 배제시킨다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지금 거래량이 90%입니다. 90%. 90.37%. 거래 일수는 3일 남았는데 거래량은 90%니까 하루에 5%씩 쓰거든요. 대충. 그러면 선물도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래량은 이제 다 는다는 얘기죠.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수, 월봉 거래량은 다 늘어날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월봉 종가 싸움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매도 못 해요. 저 같으면 매도는 안 합니다. 매도를 홀딩할 수는 있는데, 신규 매도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327.80까지는 반등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저가를 방어할 생각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여기도 늘었네요. 특이사항은 없어요, 사실. 오늘 왜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여기 5일 동안 올렸잖아요. 5일 동안. 이것도 왜 올렸는지 몰라요. 이게 오를 자리가 아닌 거죠. 이때 미국 증시 오른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막 땡겼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돈질하는 거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개인이 12억을 팔았어요. 이런 물거래 보면 아무 이거 없죠. 외국인은 82억을 사고 기관은 1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선물을 7,712억을 팔았어요. 7,712억. 그러니까 요게 키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선물을 가지고 난리를 쳤다 이런 거죠. 선물을 가지고 난리를 치다 보니 이런 일도 벌어진다. 자, K는 누적으로 188억 매도, 선물 944억 매도하면서 외국인은 이제 4,294억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조 2천억에서 4,294억 남았어요. 선물을 7,712억을 팔았기 때문에. 자, 아직도 상방이죠. 외국인은 현물도 아직 사고 있고 선물도 아직 사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데이터만 보면 상방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어제 풋 샀잖아요. 어제 풋을 166억? 어제 풋 166억 샀잖아요. 잠깐만요. 어제 외국인이 풋을 166억을 샀습니다. 볼까요? 여기 77에서 87이 됐잖아요. 마이너스 77에서 플러스 87이 됐거든요. 풋을 샀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어갔어. 그러니까 어제 풋을 잔뜩 샀잖아요. 어제 풋을 잔뜩 사면서 나는 내리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오늘 실제로 내렸어요. 근데 오늘은 뭘 했냐? 오늘은 콜매도 쳤죠. 오늘은 콜매도 쳤어요. 근데 애초부터 콜매도는 계속 쳐왔어요. 시작하면서 100억, 그죠? 100억, 151억, 그 다음에 이제 213억, 그랬더니 지금 330억까지 콜매도 쳤어요. 근데 오늘 얼마 했냐? 95억. 95억 매도 쳤어요. 그러면 외국인은 어제는 풋을 164억을 사고, 164억인가? 한 그 정도 샀어요. 그리고 오늘은 콜을 95억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만 보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옵션만 보면 뭐 콜매도 95억 했는데 위로 올리겠어요? 지난번에도 얼마 했더라? 꽤 많이 했어요. 초반에 초반에 콜매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올라간 게 별로 없잖아요. 올라간 거 다 뺐지. 콜매도를 했으니까. 근데 초반에 콜매도만 한 게 아니라 풋매도도 했죠. 시작할 때 풋매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에. 여기. 그죠? 풋매도를 했다고요. 여기 99억 했잖아요. 풋매도를 하고 있다가 그거 싹 다 정리하고 지금 풋매수로 돌아서서 많이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옵션만 보면 의지는 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대는 해봐요. 그러니까 현물을 보면 사실 기대할 게 없어요.
흐물만 봐서는 이거 뭐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옵션 동향을 봤을 때는 좀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월물 초에 콜매도 풋매도를 같이 시작했고, 예, 콜매도 풋매도를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130억 정도 그때 풋을 샀었나? 예, 개인이 풋을 사고 외국인이 풋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콜매도를 하고 기관이 콜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들고 온 상태에서 콜매도는 더 증가한 거고, 그죠? 풋매도는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포지션은 옵션으로만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가지고 월말까지만 좀 잘 끌고 가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하방을 공략할 생각은 없다. 지금 위치는 하방을 공략할 만큼 매력적인 위치는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규 거래자의 입장이죠. 신규 거래자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갈 틈이 1도 없다요. 하지만 돈의 내역을 보면 하락 쪽에는 어느 정도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하면 위로 올라가더라도 되게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막판에는 어차피 포지션이 이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결국 제한적인 상승 후에 재차 하락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 기준으로 322.03 아래 322.03 아래에서 끝내준다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322.03 그 수치가 아시죠? 일목균형표 상으로 의미가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자, 요새 하도 안 맞아서 일목균형표를 하도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게 코스피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선행 스팬 완이 상방을 볼 때는 그걸 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스팬 완이 이게 2518에 있었거든요. 2518. 그러니까 2518 위는 매수 가치가 일체 없는 거죠. 2518 위는 매수 가치가 없다. 근데 계속 이제 위에 있었기 때문에 2518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하방을 보는데 지수는 그 위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또 진짜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본 거죠. 진짜 떨어지는지.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로 보시면 여기는 선행스팬 2 선행스팬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를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넘을 거냐 말 거냐, 여기 넘을 거냐 말 거냐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아직 근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대드내고 싶다 그러면 악재가 떠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 증시를 봐도 그렇고 국내 증시를 봐도 그렇고 아직은 악재가 안 보여요. 뭘 가지고 내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다. 상거래일 동안 만약에 이것까지 내린다 그러면 솔직히 초대박이죠. 초대박인데 뭐 이거를 안 내리더라도 다음 달에 내려도 되니까요. 이번 달에는 그냥 322.03 아래로만 끝나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